자, 18번입니다. 1차는 무조건 붙겠지. 아시겠죠? 그리고 좋은 게 있어요. 그 1차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차만 하시는 분들. 1차만 하셔도 저한테 합격생이에요. 맞죠? 왜요? 저 1차 선생님이잖아. 2차만 붙든가 말든가. 맞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아니,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합격자 모임 가보면은, 교수님 저 1차만 붙었는데 합격자 모임 가도 돼요? 물어보더라고. 1차만 붙었는데 합격자 모임 가도 되냐 물어보더라고. 근데 저는 그 얘기해요. 오시라고. 와도 된다고. 난 초쌤이니까. 나한테 환영받으면 되잖아. 굳이 공법쌤이냐 환영받을 필요 없잖아. 내가 환영을 6배로 해주면 되잖아. 맞잖아. 축하해요! 말하면서. 술집에서 1차 붙었대요! 해주면 되잖아, 이 사람. 1차 합격생! 해주면 되잖아, 내가. 맞죠? 그럼 되잖아. 맞잖아요. 내가 6배 해주면 되잖아. 걱정하지 마요. 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어. 이렇게 되게 막, 직접 못 물어보고, 밴드에다가, 교수님 저 1차만 붙었는데 합격자 모임 가도 돼요? 물어보다. 그러니까, 오고 싶은 거야, 자기도. 내적 흥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김한혜 쌤하고 똑같은 거지. 내적 흥은 있는 거야. 하지만 표현을 못 하는 거지. 받아줄 수 있어. 난 마음이 넓으니까, 아시겠죠? 해드릴게. 1분 1차 붙었어요. 해줄게. 내 세종시에 떠나가도록 해줄게, 내가. 아시겠죠? 제가 또 군대에서 조교 출신이라 발성이 좋다고. 군대에서 이렇게 그 조교 연습할 때 이렇게 연병장에서 몇 시간씩 연습해요. 이렇게 부대 차례 연습해요. 그래서 발성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쭉 뽑아내는 스타일이. 해줄게요. 1차 합격생! 말 해줄게요. 아시겠죠? 나는 창피해요. 나는 창피해.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마음껏 합격자 모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냥 물어보시더라고 가끔씩 1차부터 가도 되냐고. 전 오라 그러죠. 근데 잘 못 오더라고 생각보다. 왜냐면은 이게 최종 합격하신 분하고 약간 1차 합격생과 약간 좀 그 1차 합격생이 약간 좀 마음이 좀 그런가 봐.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게 내년에 붙으면 되지. 뭐 친하게 돼가지고 언니 내년에 저 갈 테니까는 좀 받아줘요 하면 되지. 언니가 좀 길 좀 닦고 있어요 라고 하면 되지. 내가 그냥 꿀 좀 빨게요 따라가면 되지. 맞죠? 언니가 그 개척하고 나는 그 길 따라가는 거지. 맞죠? 굳이 내가 그 험난한 눈길을 지나갈 필요 없잖아. 맞죠? 언니가 밟은 그 자리 똑같이 밟고 가면 되지. 그럼 안 빠져도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맞죠? 얼마나 좋아. 맞죠? 이거 잘 봐놔요. 누굴 따라갈지. 아시겠죠? 그냥 이상한 사람 따라가지 말고. 아시겠죠? 이상한 사람 따라가지 말고 그 썩은 동화줄일 수 있어. 아시겠죠?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18번 보시죠. 수의 가격 태성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대체자가 많아요. 탈성 크죠? 대체자 적어요. 탈성은 작겠다. 맞죠? 대신할 게 많다는 것은 양변화가 많다는 것이고, 대체자 크고 적다는 것은 대체할 것이 적으니까는 뭐라고? 탈성은 작다라는 겁니다. 단기는 장기보다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이다. 맞죠? 항상 똑같아요. 단기엔 탄력 비탄력 비탄력, 장기엔 탄력 비탄력 탄력. 단비 장탄. 됐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이 공업용에 비해서 더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의 탄력이에요? 탄력적이다. 맞죠? 죄송해요.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공업용 부동산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이거 보세요. 주거용은 탄력 비탄력? 탄력. 공업용 탄력 비탄력? 비탄력. 됐죠? 주거용은 도배랑 장판만 바꾸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공업용 부동산은 내가 갑자기 떡볶이집 하다가 자동차 샵으로 바꾼대요. 바꿔요, 못 바꿔요? 거의 못 바꿔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애는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되기도 해요. 그게 아시겠죠? 우리 보면은 자동차 세차장 했던 것은 계속 세차장이에요. 맞죠? 그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가 내기가 되게 어렵다고. 여러분, 우리 이거 왜 그 도로와 그 인도 이렇게 이거 단차라고, 단차. 이 깎아내는 거 있잖아요. 구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깎게 해줘요, 안 깎게 해줘요? 절대 안 해줘요, 절대. 절대 안 해줘요. 그래서 더 힘들다고. 아시겠죠? 그 재미있게 하나 해줄까요? 최근에 가장 많이 생기는 가게가 뭐가 있어요? 눈에 띄는 거. 아기용품점. 아기용품점. 신도시 같은 데 가보세요. 진짜 많이 생겨요. 아기용품점. 왜 그럴까? 돈이 나오니까. 요즘 애기 나오면 돈 엄청 많이 주는 거 알아요? 거기에다 민생지원금 쓸 수 있죠. 지역화폐 쓸 수 있죠. 아기 낳으면 지원금 나오죠.
돈이 되니까. 한때 연어집 엄청 많았던 거 알고 있죠? 연어 무한 리필 나오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연어가 싸게 수입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한우집 엄청 많이 생겼었죠. 그게 한우 도매가가 싸서 그런 거예요. 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를 잘 타면 상업용 부동산도 되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 뜨고 있는 브랜드 중에 그거 있죠. 샤브보트. 몰라요? 샤브샤브집이라는 샤브보트라고 채선당에서 만든 샤브보트. 말해도 되나? 채선당이라는 그 샤브샤브집에서 만든 샤브보트한 집이 있어요. 그게 최근에 많이 생기거든요. 채선당이 1인 샤브샤브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브랜드를 런칭한 거예요.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 하는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보면은 그런 프랜차이즈들만 컨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시면. 되게 중요하죠. 참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한번 잡으면은 이제 뭐 물고 계속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지역이 한정돼요.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프랜차이즈 하나 잡아두면은 얘기한다고. 담당님 전화가 와요. 중개사님 저희 광명시 쪽에 하나 낼 건데 하나 봐주세요. 뭐 다종동에 하나 낼 건데 봐주세요. 이런 수 있다고. 우리 유성구 쪽에 하나 낼 건데 봐주세요. 그러면은 다 가서 봐주는 거지. 그러면 이미 그 구성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여기에는 월세가 이 정도고 테이블 회전수가 이 정도고 다 브리핑해주면 그 담당자도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지. 그 담당자 잘 몰라요. 우리가 브리핑 해준 대로 그 위에 보고하고 검토받아 오는 거지. 그런 프랜차이즈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많다고. 그런 것도 이렇게 업체 가면 그 나와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To be continued. 아시겠죠? Not yet. 아시겠죠? 그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컨택하면 이렇게 매물 같은 거 좀 보여달라고 얘기해서 보여주면 요 정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상권 유동 인구랑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보여줘. 여긴 지하철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지하철 가가지고 이제 그 왜 사람 수 이렇게 찍는 거 있어요. 그걸 찍어가지고 막 얘기해주고 막 어떤 출구가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 연령대는 어떻더라. 그런 것들 해가지고 브리핑이 좀 되게 좋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됐죠? 나중은 없어. 내년에 또 올 거 아니잖아요. 용도가 다양합니다. 타일성보다 커진다. 그렇죠. 타일성 1보다 큰 경우. 맞죠? 탈립이 달려. 맞죠? 돈을 벌려면 싸게 받아야 돼요? 비싸게 받아야 돼요? 싸게 받아야 되겠죠? 맞죠? 근데 임대료 올린대요. 총수입은요? 감소한다. 됐죠? 18번에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5번 하나 펼쳐주세요. 이거 반대로 물어보면 또 틀려오더라고. 탄력적이면은 임대료를 높이면 총수입은 감소한다. 탄력적이면은 저가 정책, 싸게 팔면은 총수입은 증가한다. 반대로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 아시겠죠? 하나 펼쳐주세요. 18번에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함수 형태로 나오는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둘 다 탄력성으로 풀면 되게 좋아요. 맞죠? 자, 근데 기울기로 풀어보죠. 1번은 기울기로 풀어보죠. 자, A주택시장 기울기입니다. 수요의 기울기입니다. Q표수 얼마? 1. P표수 얼마? 3. 공급입니다. Q표수 얼마? 2. P표수 얼마? 2. 이쪽이 크네요. 공기 수렴량. 됐죠? 공기 수렴량. 자, 왜 A를 기울기로 풀었냐? B를 탄력성으로 풀라고요. 왜? 숫자가 들어오니까. 맞죠? P 앞에 숫자를 Q 앞에 나누는 거죠? 그러면 Q 앞에 숫자가 둘 다 1이니까 나눌 필요 없죠? 맞죠? 그럼 얼마? 수요는 3분의 1. 공급은 얼마? 5분의 1. 어디가 크다? 수요가 크다. 맞죠? 수탄, 수렴량. 둘 다 수렴량. 다음 몇 번? 4번. 이해했습니다. 자, 20번.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약성률 시장은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여기만 체크.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체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체크. 초과 이윤.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강성효율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이미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강성효율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가장 부합한 나왔습니까? 네. 중강성효율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이 뭐뭐 분석하는 거예요?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거죠. 초과를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강성효율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이를 통해 정상 이윤은 획득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상 이윤 다 있죠? 뭐는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죠.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정상 이윤이었으니까는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20번에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21번으로 넘어오시죠. 자, 부동산 시장의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 시험지를 받아보면 시험지 이렇게 돼 있죠. 펼치면 여기 가운데가 줄이 서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문제가 돼 있죠. 맞죠? 이게 할당 배분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열 몇 페이지 내에 문제를 다 내야 돼요. 80문제를. 그래서 문제가 작은 것들은 이게 뒤에 가시면 37번, 8번에 왜 거래사의 비교법 문제 이만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의 폭을 줄이려고 짧게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라고 해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작년에 2번, 3번, 4번을 그렇게 틀린 이유가 그거라고. 아시겠죠? 계층 나왔던 거. 등기하는 거 물어봤던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조심하시라고. 짧다고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 하지만 2번 문제는 쉽다는 거. 다음 몇 번? 1번. 됐죠? 시장의 비조직성. 맞죠? 토리기 말봐. 거래의 비공개성. 좋습니다. 됐죠? 시장의 비조직성. 상품의 비표준화. 됐죠? 이 세 가지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연적 특성 중에 5개 중에서 무슨 특성? 개별성. 뭐 개발성? 개별성. 됐죠? 됐어요? 이렇게 체크. 개별성은 일물일가의 법칙을 배제시키고 대체관계를 제약시키고 맞죠? 표준지 공시가를 설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21번이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22번입니다. 주택 과정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은 저급제 공급량이 증가한다. 보세요. 증가한다. 일부 낙후된 고급 주택이 어디로 저급 주택 시장으로 유입이 된다라는 거. 여과 과정에서 주거 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 가구로서 정의 외부 효과는 추구하고 맞죠? 부의 효과는 회피한다라는 거. 자, 보세요. 고급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후 주택 가격 상승보다 크다면 나왔어요. 뭐가 크다? 비용이 크다. 됐죠? 여기서 알려주시고 투자해야 안 해요? 안 한다. 무슨 여과? 하향 여과.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주거 분리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한다.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 가구로서의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무슨 여과? 상향 여과 과정이라고 얘기한다. 됐죠? 22번에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이 3번입니다. 자, 이제 풀 줄 알죠, 이거는? 자, 이제 요게 연습이 되셨으면은 숫자가 쉬우니까 큰 돈에서 작은 돈 빼면 얼마예요? 6억이죠, 6억. 맞죠? 15억 빼기 얼마? 9억. 맞죠? 6억이죠? 곱하기 안 돼가서 얼마? 60%. 맞죠? 나누기 얼마? 1.2에 몇 승? 1승. 됐죠?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맞죠? 6억 60% 얼마? 3억 6천. 나누기 1.2 얼마? 3억. 됐나요?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답은 3억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됐죠? 그래서 얼마? 6억에 60%. 3억 6천이죠? 나누기 1.2 얼마? 3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23번에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자, 24번 넘어오시죠.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개념은 약성 효율적 시장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거래 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 진입에 제약을 주어 불안정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맞죠? 고가성 때문에. 3번. 정보 비용이 발생합니다. 왜요?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맞죠? 투기나. 맞죠? 여기 나오죠? 초과이윤은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구분하세요. 아시겠죠?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불안전 요소로 인해 불안전하지만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친구를 많이 두셔야 되죠. 맞죠? 제가 그 얘기했죠? 불안전한 부동산 시장에서 할당 효율적 시장을 달성하는 친구들을 많이 둬야 내가 싼 가격에 초과이윤을 많이 누릴 수 있다. 기억나시죠? 이 친구는 실컷 부지런하고 돈 못 버는 거예요. 맞죠? 저는 뭐예요? 커피 한 잔 사주고 찔러보는 거죠. 그래? 난 몰랐네?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커피 한 잔 하러 갈까? 이러면서 물어보겠죠. 근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던 거죠. 같이 사기당해가지고 어머 맹지네 사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얘기 들어봤죠? 그 반려 주식 들어봤어요? 반려 주식? 그 얘기 몰라요? 주식 샀는데 주식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걔를 막 10년, 20년 안고 가는 거야. 반려 맹지 되는 거지. 반려 맹지. 계속 가는 거지. 반려견 하잖아요. 강아지 반려견 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끝까지 키워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사다 팔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위 말하면 물려가지고 맹지에 물려가지고 반려 땅이 되는 거지. 너는 나랑 죽을 때까지 함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 근데 그거 보고 빵 터져가지고 사는데 다들 물렸다고 생각하지 말지. 반려 주식을 생각하지. 나와 함께 가는 영원히 가는 주식. 땅도 마찬가지인 거지.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중개사니까는 반려 주식화 시키시면 반려 땅 시키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욕먹어. 아시겠죠? 정확한 정보로 아시겠죠? 답은 5번이었습니다. 반려 주식도 얼마나 없었는지 진짜. 24번에 답 몇 번? 5번이었습니다. 25번 넘어오시죠. 자, 절대지대란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대 생산성의 차이에서 결정이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뭐다? 차익지대는 설명이죠. 맞죠? 버제트 동심의론에 따르면 중심지와 멀어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중심지와 뭐다? 가까워질수록. 중심지에서 가까울수록 무슨 농업이? 집약농업이 입지하고 화훼 같은 거 맞죠? 중심지와 멀어질수록 뭐다? 조박농업이 입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입차이자 호선의 기울기는 생산물의 단위당 한개 운송비를 무엇으로? 이용자의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맞습니까? 네. 운이 기억나시죠? 운송비 나누기 이용량입니다. 다음 몇 번? 4번. 맞습니다. 다액 발생 요인으로서 유사활동 간의 집적 지향. 이질활동 간의 뭐다? 비양일성 맞는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액심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맞아요? 네. 25번이다.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껴보시죠. 자, 컨버스 모형에 기초할 때 A와 B 시장의 상권의 경계지점은 B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 B의 체크. 문제 쉽겠네요. 그죠? 작은 도시 나왔으니까는 몇 배 차이예요? 9배. 맞죠? 루트 9가 되겠네요. 루트 9는 얼마? 3. 됐죠? 그럼 얼마? 1 플러스 3분의 전체 거리 얼마? 36km. 36 나누기 얼마? 9, 49, 36. 되셨죠? 맞아요? 맞죠, 지금? 왜 애매하지? 미안해요.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됐죠?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됐죠? 나쁘지 않았죠? 그죠? 몇 킬로? 9킬로. 이거 어떻게 바꿔도 되죠? 맞죠? 맞죠? 부채랑 전화선 바꿔도 되죠? 맞죠? 이거 보면 36 되고 맞죠? 답은 2번. 순간 답이 없어서 놀랬네요. 됐죠?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맞죠? 곱하면 3 여기 되겠죠? 부채 서비스액은 부채와 전화선 곱이다 맞죠? 어떻게 바꿔도 되죠? 26번이다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됐죠? 그냥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다는 뜻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속으로 보면서 왜 틀리고 난리야? 막 이랬는데 뭐야? 막 이랬는데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험장 가면 되게 긴장되거든요. 근데 긴장되는데 갑자기 막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2번 문제에서 다음 중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에서 기술적 개념을 모두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환자 위간이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웃긴다고 먼저. 내가 했단 말이 생각이 나면서 환자 위간이네 하고 풀게 된다고 딱. 그러면은 그때부터 워밍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 얘기 하거든요. 이렇게 왜 부부끼리 싸우더라도 상대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저는 그래요. 와이프가 이제 마라탕을 좋아하니까 와이프가 어리니까 마라탕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몰라 그걸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먹어. 그래서 싸우다가 마라탕 시켜줄까 이러면은 확 났어. 그럴까라고 시켜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위기를 넘어가는데 이게 한 방 이렇게 피식하면서 이렇게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그래요. 보통 이게 긴장이 깨지는 순간이 오면은 그게 되게 좋아요. 그래갖고 마라탕 시켜줄까 이러면 그럼 먹어볼까? 이렇게 소고기 많이? 그렇지요. 소고기 추가해 주면 됐죠. 그러나 이제 오운당도 싸워. 그런데 뭐 이제 먹으면서 화를 푸는 거지. 됐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보세요. 자, 지대를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최소한의 지급액 경제지대예요? 아니죠. 뭐다? 전용 수입. 맞죠? 내가 얘기했잖아. 원장님이 저한테 전용 수입을 좀 많이 이렇게 아시겠죠? 전용 수입이 이렇게 원장님이 최소한 지급액 성교수 다른 학원 가지 말게. 고맙습니다. 됐죠? 최소한 지급은 전용 수입. 맞죠? 자, 그럼 보세요. 경제 지대와 전용 수입의 합을 우리는 총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나오는 경제 지대가 뭐다? 초가 이윤인 거고 공급이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일수록 경제 지대는 커집니다. 우리는 요것을 누가 얘기했다? 빠르다 맞습니까? 누구? 파레토의 경제 지대.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전용 수입보다 최소한의 수입액이다라는 소리다. 됐죠? 송 교수 다른 학원 가지 말고 나한테서 강의해줘. 맞죠? 나 이만큼은 최소한 보장해줄게. 맞죠? 그리고 원장님 저 교재 팔 때마다 초과이윤 주세요. 선생님이 더 적을수록 교재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초과 수입이 커지겠죠. 경제지대가 커지겠죠. 말씀드립니다. 2번입니다. 준지대는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로부터 얻은 소득이다. 맞습니까? 네, 맞네요. 20초면 일단 1번이었고요. 누가 정했죠? 마샬. 맞죠? 마샬의 준지대. 절대 지대설에서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맞죠?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며 최열등지에서도 뭐다? 지대를 내놔라. 절대적으로 지대를 내놓아라. 누가 정했죠? 마르크스. 입찰 지대설에서는 토지의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토지가 할당이 된다. 누가 정했죠? 알론소. 맞죠? 차익 지대설에서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학 체감의 법칙 등을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누가 정했죠? 리카도. 됐죠? 27번에 몇 번? 1번. 이해했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레일리의 섬의 중력 모형입니다. 자,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맞죠? 인구가 많으면 가요, 안 가요? 가지만 멀면 가요, 못 가요? 못 간다. 얼마만큼 못 간다? 제곱만큼 못 간다. 됐죠? 자, C 매출액이 얼마예요? 5억이네요. C 매출액 5억. 다른 데로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맞죠? A, B 도시에서만 소비하네요. 요거 체크. 됐죠? 요즘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C도시의 인구 중에서 얼마? 60%만 AB를 이용한다. 요거 함정이 조심하시겠죠? 그거 뺀 거예요. 자, C도시로부터 A도시까지 몇 킬로? 2킬로, 2킬로. A도시 인구 얼마? 4만 명. B도시까지 얼마? 1킬로. 맞죠? 인구 얼마? 1만 명. 맞죠? 됐어요? 자, 그림 그리고 나니까는 거리의 제곱을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거 약분 되죠. 만 날리면 되죠. 맞아요? 2의 제곱은 얼마? 4. 1의 제곱은 얼마? 1. 이거 보여요 지금? 똑같죠? 양쪽이. 그러면 2의 제곱분의 4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분의 아무거나 올려도 되죠? 뭐 올릴까요? 이렇게 올려봅시다. 더 쉬우니까 맞죠? 2의 제곱 4니까 얼마? 요것도 1. 요것도 얼마? 1. 그럼 1 플러스 1분의 1이네요. 몇 프로? 50%. 맞죠? 5억 중에 50% 얼마? 2억 5천, 2억 5천. 다음 몇 번? 3번이요. 됐죠? 문제가 왜 기본에 충실했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식을 확실하게 알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여기서 응용돼서 나와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50%가 아니어도 당황하면 안 된다고. 이 문제는 다 풀었죠? 숫자 어렵게 되면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푼다고. 그러니까 그거 연습하시라고. 아시겠죠? 숫자가 어렵게 나와도 기본에 충실할 수 있게 연습을 해두셔야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드린 요거 받으셨어요? 2장 총정 요거 받으셨어요? 요것도 할 거예요. 요거는 받아가세요. 여기 다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29번으로 보시죠. 서비스업의 입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나왔습니다. 크리스탈러는 중심지론에서 공간의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였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요거 맞는 지문입니다. 하나 읽어주세요. 아시겠죠? 크리스탈러마다 중심지론은 상권의 규모의 크기가 클수록 상권도 커진다. 공간적 규모의 중심지 크기도 커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레일리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크기에는 비례하고, 맞죠?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허퍼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거리 자르고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 점포의 수가 많으면 갈 확률이 높아져요, 떨어져요? 점포의 수가 많은데? 점포수가 A와 B가 있어요. A 갈 확률 50%죠? 반반 보면 A, B, C가 있어요. 33%죠? A, B, C, D가 있어요. 25%죠? 그래서 점포의 수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멀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반비례. 크면 가요, 안 가요? 비례. 됐죠? 요즘에 그 뉴스 나온 거 봤어요? 그 창고형 약국. 엄청 크죠? 사람들 가요, 안 가요? 엄청 가요, 지금. 맞죠? 왜? 동네 약국보다 싸고 종류가 많고 전시가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면적이 크니까 갈 확률이 높겠지. 맞죠? 근데 그 창고형 점포도 점포의 수가 늘어나면 그 점포 갈 확률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겠지. 됐죠? 멀면 가요, 안 가요? 못 가겠지. 됐죠? 여러분들이 야, 여수 갈치가 맛있대 라고 해서 갈치를 사러 여수에 잘 안 가잖아요. 똑같은 거지. 맞죠? 그래서
점포의 수와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면적에는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레일리에 따르면 A 도시가 B 도시보다 더 작다면 이라고 나왔습니다. A 도시가 뭐라고? 더 작아요. 상권의 경계점도 멀어요? 가까워요? 가깝다. A 도시가 뭐라고? 더 가깝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쭉 보세요. 자, A 도시가 더 작죠? B 도시가 더 크죠? 이 말이죠? 상권의 경계점은요? 이 말이잖아. 됐죠, 지금? 그냥 말로 풀어내서 헷갈리는 거야. 잘 보세요. A 도시가 B 도시보다 더 작다면 나왔죠? 상권의 경계점은 어디서? A 도시 쪽이 더 가깝게 결정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풀어놓으면 헷갈리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출 지문이었어요, 이거. 넬슨의 소매 입지론입니다.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가. 맞죠? 떡볶이 차리는 거 기억나시죠? 학교 근처에 8원칙을 이야기했어요. 8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양, 립, 성. 맞죠? 야채 가게 옆에 정육점. 기억나셔야 됩니다. 됐죠?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요 문제 별표 하나 해주세요. 29번 문제. 요거 어려워하들 하시더라고. 풀어라고 해보니까. 29번에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30번입니다. 허프의 모양을 활용하여 X지역 주민이 할인점 B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B의 월 추정 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다른 쪽으로 세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맞죠? 언급이 없는 거예요. 자,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만 얼마 나와요? 10억. 맞습니까? 네. 총 매출액 얼마? 10억. 우리 뭐 구하라고? 할인점 B 구하라고. 맞죠? 자, 공간 마찰계수 얼마 나왔어요? 2 나왔네요. 무조건 줘야 돼요. 제곱, 제곱, 제곱. 이런 문제 친절한 거야. 아시겠죠? 이거 그냥 쭉 나열해서 문제 내잖아요? 사람들 잘 못 풀어요. 특히나 부동산 원론, 우리 감정평가사에서 원론 문제는 이거 그냥 쭉 다 나열시켜버려요. 표를 잘 안 줘. 그럼 보기 힘들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B 구하는 거죠? 맞죠? 그럼 바로 볼게요. 3의 제곱 얼마? 9. 9는 얼마? 900. 더하기. 5의 제곱 얼마? 25분의 얼마? 1000. 더하기. 10의 제곱이 얼마? 100이죠? 얼마? 2000. 분의 뭐 올리는 거예요? 이거 올리는 거죠? 약분하고 넘어갈게요. 얼마? 40. 맞죠? 자, 하시면은 요거 얼마? 100 더하기 40 더하기 요거 얼마요? 20 분의 얼마? 40이 되네요. 그러면은 160분의 40 되네요. 4분의 1이네요. 얼마? 25%. 총 매출 얼마? 10억.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숫자 쉽게 만들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진짜. 됐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낸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계속 보시되 우리가 했던 뭐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기출 재발견 계산 문제 꼭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꾸준히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립니다. 봐봐, 지금 아까 28번 문제도 그렇고 30번 문제도 그렇고 다 숫자 쉽잖아요. 50%.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대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푸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안 흔들리니까. 아시겠죠? 꼭 그 말씀 드린 겁니다. 31번입니다.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래쉬 나왔어요. 맞죠? 누구 측면? 수요자 측면에서 뭐다?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 입지하여라. 시장 가능성이 가장 큰 곳에 입지하여라. 뭐다? 무슨 이론? 최대 수요 이론. 맞죠? 배버의 최소 비용으로 나왔죠? 수송비가 최소 인건비가 최소 집적 이익은 뭐다? 최대가 되는 지점에 입지하여라 라는 겁니다.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지문 대충 읽으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다? 각 요소가 최소는 틀린 말. 맞죠? 비용 최소는 맞는 말. 그래서 각 요소가 최소. 이걸로 풀어서 문제 낸 거잖아. 틀린 말. 비용이 최소. 맞는 말. 이렇게 보겠습니다.
해리스 올만의 다액 심의론에서 다액 발생 요인으로서 유사활동 간의 집적 지향, 이질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립성 두 가지 더 있는데 뭐가 있어요? 특정 위치나 시설 필요한 거 맞죠? 바닷가 됐죠? 그러마다 지대, 지불, 능력 차이 참고 반응 거 됐죠? 다액 발생 요인 네 가지 말하고 유사활동 간의 집적 지향, 이질활동 간의 비양립성, 특정 위치나 시설이 필요한 경우 지대, 지불, 능력. 됐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 세계에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도시 중에서 수도, 인구가 많은 도시들은 대부분 다 해안가에 있어요. 뉴욕, 영국 런던 이런 데 못 맞죠? 옛날 부산도 그렇고 맞죠? 뭐다? 특정 시설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역하기 위해서. 됐죠? 그래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우리 여권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여권. 패스포트라 그러죠? 맞죠? 이게 항구잖아요. 항구를 통과한다. 맞죠? 우리 항공권을 뭐라 그래요? 보딩 패스라 그러죠? 맞죠? 이 보딩이 뭐냐면 널빤지, 널빤지. 여기 바다죠? 이거 배죠, 배. 이거 배죠? 여기 널빤지 대고 넘어가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딩 패스예요. 이 보딩을 가지고 여기 내린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빠지면 죽지. 미안해요. 이게 보딩 널빤지, 널빤지. 이거 패스한다는 소리예요. 항공 가지고 입항하는 소리가 있겠지. 이건 뭐예요? 항구를 통과한다고. 패스포트, 여권. 여행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 여행 옛날에 뭘로 했겠어요? 배로 했겠지. 맞죠? 포트를 패스한다. 널빤지를 지나간다. 항구를 지나간다. 그 뜻입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봐 그래. 됐죠? 됐죠? 보딩 패스 이렇게 넘어가는. 그렇게 옛날에 이렇게 배를 이렇게 되면 널빤지 대줄 때 요즘에도 대주잖아요. 이렇게 요즘에 배에서 나와서 그렇지. 맞죠? 요즘 배에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나갈 때마다 보딩 패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됐죠? 됐죠? 맞잖아. 그런 겁니다. 자, 31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4번입니다. 호이트의 뭐다? 사냥이론.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 맞죠? 주요 간선도로의 주요 교통노선을 따라서 누가 입지해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입지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버제스의 동심원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맞죠? 고용기회가 많은 중심 업무지구에 근접하여 주거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31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심 업무지구에 집값이 비싸니까는 고소득층이 들어가지만 해외는 안 그래요. LA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LA 한인타운이 어디 있냐면 LA 중심지에서 되게 가까이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라고 있는 곳에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한인들이 정착하면서 살면서 고용기회가 많은 LA 도심지 가까운 곳에 들어가서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막 슈퍼마켓 하고 세탁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해서 거기 상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저소득층일수록 도심지 가까이 있지 않은 거지. 그 도심지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막 해서 막 배달도 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 미국인 입장에서는 그 배달 서비스가 없을 때는 우리나라 부지런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막 세탁소에서 해가지고 막 옷 다 수거해와가지고 지금 당연하지만 그때는 옷 다 직장분들 막 구두 막 옷 다 수거해가지고 해가지고 아침에 다 갖다 주고 막 하니까 되게 좋았겠지.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도 되게 LA 도심지 가까운 데 있다. 31번에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공부해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 부동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 많이 내려요. 보유기간이마다 길어진다.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겠지. 취득세는 취득 단계에, 등록면허세는 보유 단계에 부과한다. 맞습니까? 뭐가 됐어요? 등록면허세 언제 내요? 취득 단계에. 맞죠? 그럼 교수님,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지방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국세예요? 지방세. 맞죠? 취득 단계의 지방세 두 가지예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말씀드렸어요. 자, 문제 낼게요. 취득할 때 나라에다 내는 세금 세 가지.
맨날 올라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맞죠? 보유할 때 나라에 내는 세금, 종합 부동산세. 보유할 때 해당 지방에 내는 세금, 재산세. 맞죠? 처분할 때 나라에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 하나 읽어주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가치세는 무슨 방식? 신고, 납부 방식이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하나 볼게요. 보통 징수 방식. 보통 징수 방식 하는 거 하나 쓸게요. 재산세, 상속세, 증. 자, 잘 보세요. 신고납부 방식은 이거예요. 내가 거래하고 나거나 부가가치세가 붙는 물품들을 팔고 나면 내가 이만큼 팔았어요 라고 신고하고 난 뒤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축소 신고했었을 경우에 막 과세, 막 벌금 매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얘는마다 내가 거래하고 난 뒤에 신고해서 돈 내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랑 기억하세요. 보통 징수 방식은 종이가 날라와요. 여기서 중간식 문제입니다. 학교론 쌤의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땅 재산세 얼마 낼까요? 12,750원. 그거 제가 신고해서 내는 거예요. 국가가 내라고 종이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는 거예요. 신고하면 신고 안 하지. 그 벌금 붙어봐도 얼마 붙는다고. 맞죠? 종이가 날라와요. 너 재산세 내세요. 종이가 날라온다고. 그래서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가지 기억하세요. 자, 재산세 그리고 부모님과 관련 있는 세금 두 가지. 맞죠? 돌아가시고 받으면 상속세, 돌아가시기 전에 받으면 증여세.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보통 증여받는 거는 세 가지예요.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아시겠죠?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아시겠죠? 이거 세 가지고 신고납부 방식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가치세. 그래서 보통 중개사들이 이거 신고하세요라고 부릅니다. 증여세.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신고하면 지방세로서 거두려고 이제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죠? 이거 하나 봐주세요. 32번에 다몇 번? 3번이었습니다. 수요의 가격차성이 공급의 가격차성보다 큰 경우. 맞죠? 수요가 크죠? 누가 많이 내요?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더 작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공급자가 더 크다. 맞죠? 이제 없어요? 비탄력적으로 세금 많이 내죠? 공비, 더 부담인데 이 경우는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죠. 맞죠? 수요가 맞죠? 탄력적이다. 글자 바뀌었네요? 바뀌어야 되겠네요? 누가 더 부담? 공급자가 더 부담.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죠. 왜? 수요가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맞죠? 누가 더 부담? 공급자가 더 부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자 더 부담. 아시겠죠? 지문에서는 이 얘기를 한 거고 똑같은 얘기마다 요거나 다 똑같다라는 거 되겠죠. 됐죠? 그래서 탄 나오면 바꿔야 되는 거고 비 나오면 똑같이 가면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요게 체크해야 될 거는 뭐다? 요거 큰 경우 요게 중요하죠. 뭐 크다? 수요가 크다. 맞죠? 수탄이 크대요. 뭐다? 공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부담이 더 크다라는 거. 됐죠? 4번 질문 별표 하나만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바꿀 거예요. 공급이 탄력이면 수요자가 더 부담인데 완탄이니까는 수요자가 전부 부담이죠. 근데 뒤에 지금 보면 뭐라 나와 있어요? 전부 임차인에게 귀착되죠. 맞죠? 전부 임대인이 내려면 완전 비탄력적. 맞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계속 깨달아 봅시다. 자, 저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오케이?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조세 배분의 왜곡 현상이 줄어든다. 맞습니까? 네, 맞죠? 조세 배분의 왜곡 현상 줄어든다. 정부의 의도대로 되고 있다. 맞죠? 왜? 누구 부담하라고 세금 내는 거예요? 공급자 부담을 내는 거죠.
그럼 공급자가 더 많이 낼수록 정부의 의도대로 된 거니까 조세 배분의 왜곡이 더 작아지겠죠. 맞아요? 자, 저 보세요. 자, 이런 경우가 있겠지. 만약에 정부가 공공주택을 막 지어줘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딴 데 이사 갈 수 있죠? 맞죠?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 기존 공급자 입장에서는 정가시켜요? 못 시켜요? 그래서 공공주택 공급시키는 거예요. 감 잡았죠? 그렇게 해야 자기네 의도도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꼭 말씀드린 겁니다. 32번에다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어려우시면 이건 뒷이야기 됐어. 요거 말고 계세요. 아시겠죠? B 나오면 글자 똑같고 더 부담. 탄 나오면 글자 바뀌고 더 부담. 아시겠죠? 요거 한번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세요. 지금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네이버 치시면 돼요. 그냥 제 이름 치시면 돼요. 송도현 밴드 치시면 바로 나와요. 치시면은 여기 들어오셔서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반장님은 질문 엄청 해요. 그래서 답변 많이 달아줘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거 쓰시면 저한테 밴드에 1대1 하시든. 왜 부끄러울 수 있잖아. 민법쌤처럼. 맞잖아. 부끄러울 수 있잖아. 아시겠죠? 저는 가가지고 막 몰라도 물어보는데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 그냥 모르시는 분들 꼭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끝까지 물어보세요. 제가 끝까지 보고 있을 거니까. 그리고 그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아마 제 밴드에 거의 가장 빨리 답이 올라올 거예요. 제가 그 답 내자마자 지금 답 배분했어요. 교수님들하고 답 배분해가지고 답 딱 나오자마자 제가 캡처해가지고 바로 올릴 거니까는 그거 보고 매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해석 강의는 한두 시간 걸릴 것 같고 해석 강의 찍는데 한 시간 걸리니까 그거 한번 보고 매겨보세요. 살 떨린다니까 이렇게 막 갑자기 막 1, 2, 3, 4, 5 비가 내려 막. 오! 그래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근데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지? 이러면서 막 1번 오케이, 2번 오케이, 3번 B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이제 3 안 매겨도 매겨줘요. Q&A에서 매겨줘. 걱정하지 마요. 매겨줘요. 매겨줘요. 본인이 안 매긴다고 거부할 수 있게 매겨줘요. 근데 진짜 매길 때 떨리긴 떨리더라고요. 자, 33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직접 개입 수단을 골라라라고 나왔습니다. 맞죠? 이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맞죠? 이용 규제 세 가지. 개발권, 양도제. 지역, 지구제. 각종인 허가제. 됐죠? 직접 개입 됐고, 간접 개입은 조금행. 조세, 금융, 행정, 지원. 됐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 직접이다. 자, 한 개씩 볼게요. 토지 수용, 이직간 중에 뭐? 직, 공영개발, 직, 종합부동산 세, 간, 개발양도제, 이, 지역지구제, 이, 가공시제, 도, 간, DTI, 간, 토지은행, 직 몇 개? 하나, 둘, 셋, 세 개.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수용, 공영개발, 토지은행이 직이었습니다. 됐죠? 33번에 몇 번? 1번이었습니다. 34번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공공재 비양립성, 비배제성 못 봐서 틀린 적이 어떻게 같은데 그게 벌써 여름의 이야기네요. 이거 다음 몇 번이에요? 1번. 이제 잘 보이죠? 시장 10회마다 불완전 경쟁, 외부효과, 공공재, 무임승차,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확실성 등이 있다.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공공재는 뭐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맞죠? 공공재는 많이 만들어져요? 적게 만들어져요? 적게 만들어진다. 우리가 공중 화장실에 갈 때 화장지를 굳이 사서 가는 이유. 맞죠? 토지은행제도에서 비축제도는 누가? LH가 담당할 수 있고 보유하는 동안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은행제도는 뭐다? 직접적인 개입선으로서. 맞죠? 체크하시고요. 토지 수용제도보다 사적관리 침해 정도가 더 작다. 이쪽 보세요. 자, 토지은행제는 사전에 미리 비축하는 거죠. 수용은 뭐냐면 정부가 특정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강제로 사버리는 거예요. 이 댐 많은 게 대표적인 얘기가 있겠죠. 얘는 미리 사두는 거니까는 사적관리 침해 정도가 좀 더 작고, 얘는 필요에 의해서
당장에 사 드려야 되는 거니까는 사적 침해를 정도한 정도가 크겠죠. 그래서 얘는 보통 도로를 뚫거나 아시겠죠? 그런 경우에 수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34번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되셨죠? 34번 답은 1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풀고 잠깐만 쉬었다가 35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